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재 12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시작합니다. 자, 2절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입니다. 1번 보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인데, 일단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앞전 주에 이거 했죠.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한 자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주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인 내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에 적합한 법인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요.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고 승낙받고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 부분이니까 사업시행계획서는 당연히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뭐가 있는가?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의 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 임시 수용을 포함한 주민의 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문제 나면 그때 판단하기로 하고. 자, 2번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사업시행 인가권자는 시장군수다. 토종법은 권한자가 시장군수고 개발법은 지정권자다 이제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를 빼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를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시장군수 인가받고, 2번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이제 인가 신청하겠죠.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인가해달라고 신청하면 이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하고 고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가 신청할 때 여기에 동의서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라.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참 애매한 부분인데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어쩌다 한번 나와요. 조합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이 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합원 동의입니다. 조합원 동의받고,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정개발자는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고, 세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않고 소유자가 한다면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이 사업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 그럼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인데 좀 자주 나오면 좋겠는데 실제는 거의 안 되지만 나오면은 좌우지간 남겨야 돼요. 조합이 한다. 조합원 동의. 지정개발자가 한다.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4분의 3. 시행자가 시장군, 주택공사 등 동의 안 받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요.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할 수 있는 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소유 열람과 그다음에 의견 정지인데, 이렇게 인가 신청하면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시장, 군수가 인가하되, 바로 인가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다가 공람, 열람한다. 그럼 무조건 며칠이라고? 14일. 의견 듣기 위한 열람기간 언제는 며칠? 14일.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14일. 그 다음 넘기면 4번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인가할 때 심의하고 인가하겠습니까? 그냥 인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심의하죠. 심의 상승이니까. 심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심의기구 명칭이 뭘까요? 시장군수는 어디 심의 거쳐서 정비사업시행 인가할까요? 컨닝해도 괜찮아요. 정답만. 컨닝해도 괜찮으니까. 어디 심의? 컨닝해도 괜찮으니까 정답을 말하니까 정답을 까짜도 말하지 말고. 어디 심의? 건축위원회면은 컨닝하라 하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어디 심의? 이런 거는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정법 하나예요. 하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개특법, 도시공업 및 녹지,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국계법 다 늘리니까 너무 많아서 좀 빼고 뺐지. 그러면 심의규 명칭이 뭐겠습니까? 도시계획이지. 도시계획. 그러면 뭐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이면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심의는 당연히 어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왜 안 써놨습니까? 당연한 걸 뭐라고 쓰냐고. 당연한 걸 쓰면 그건 책이지 요약집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하니까 안 쓰고. 왜 썼습니까? 특징적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물어본다고. 정비사업하려면 정비계획 지정해야 안 해요? 하죠. 재건축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죠. 정비계획 안 한 데서 사업시행 인가할 때는 그때는 건축위원회. 정비계획이 지정이 될 때, 정비계획 지정될 때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이미 거기서 심의가 다 정비계획 지정할 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 지정 안 했으면 그런 심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아닌데 시행하는 재건축 인가할 때는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이요. 중요하다 말 안 했어요. 특색이 있다고 말했지. 정비계획 밖에 시행하는 재건축 인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5번 정비계획에서 몇 메타? 200m. 200m 이내 교육시설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 좀 하고 200m 교육감 협의. 그 다음 6번 그래도 6번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쫙 있는데 그나마 6번은 3번 나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쪽이 그쪽 파트. 6번은 그런 데를 3번 났으니까 6번이 그런 데를 좀 더 중요하죠.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할 때 사업비 일부 100분의 20 예측에 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누가 한다? 지정개발자. 얼마? 100분의 20. 예측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구수는 그 예측은 자기가 갔습니까? 돌려줍니까? 돌려줘야지. 공사가 다 끝나고, 뭐가 끝났으면, 청산이 끝났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돌려줍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할 때 100분의 2 예측에 할 수 있다. 청산건축이 완료되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맞아요. 옛날에는 정비사업은 싹 철거했는데 요즘은 싹 철거 안 해요. 일부 건축물은 전체 멀쩡하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전치 또 일부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에서 만들 수 있다 없다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야죠. 있다. 8번 인가고시 누굽니까? 시장구수. 시장구수가 인가 있으면 공고에 고시하고 9번 수도 많이 했어요. 정비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받은 걸 본다? 본다. 왜요?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어떻게 알고 협의했대요? 네. 신청자가 신청할 때 그 관련 서류를 첨부했으니까. 그러면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대요? 예, 의제에 대한 사람 며칠? 20일인데 건축법 며칠? 15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시행 인가 파트는 끝나는데 이쪽 파트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파트예요. 첫 번째 인가권자 누구냐? 시장우수다. 두 번째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 가져오면 동의서. 조합이 하면 조합은 동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도시가 아니고 시행자가 지정개발되면 면도고식상과 소유자 과반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시장 주택공사 등 동의 없음. 자, 의견 청취는 14일. 자, 정비 사업 시행 인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정비계획이 아닌데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200m 내 교육시설 있으면 교육관과 협의 좀 하고,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사업비 일부 100분의 예측에 할 수 있다. 예측은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준다. 그리고 요즘은 100% 철거가 아니고 일부 전치, 일부 리모델링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시장우수가 인가하고 고시한다. 그러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왜? 협의했다. 며칠? 20일. 그 다음 정비 사업 시행이라는 조치입니다. 1번 순환정비 방식, 가로이택 정비 사업은 제외. 자, 순환정비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옛날 왕십리 사건인데 왕십리에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삽니다. 덕권에 연세가 75세 넘었는데 이분이 살고 있으니까 정비사업하면서 할아버지 나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나가야 되는데 정비사업에 하니까 나가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이 집이 좀 돼. 이 집이 할아버지 이 집이 1,000만 원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75세 되는 할아버지가 그 돈 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 임금까지. 그래서 그 임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2년 되니까 또 쫓아와서 할아버지 나가세요. 왜 나가는데? 또 정비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는 동시에 일대는 다 들어간다고. 다 들어간다고. 그럼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나가야지. 나가서 끝나면 들어야지. 근데 나갈 때 어디로 나갈까요? 네. 정비사업 나갈 때 어디로 나갈 거면 그건 지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지. 어디로 나가든가 무슨 관계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든가 말든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란 얘기야. 어디로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여기에 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두 번째 할아버지 또 나가는 게 결론은 어디 갔어요? 왕십리에서 성남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성남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이분은 왕십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박스를 줍더라도 그 동네를 아니까 박스를 줍는다고. 성남 가면 어디가 어디니까 길 잊어먹어요. 나중에 집에도 못 찾아가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 안정대체 어떻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局안이나 밖에 누군가 여기에다가 건설해 놓은 주택이 있어요. 건설해 놓은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에다 일단은 주민들 좀 옮기자. 쉽게 말해서 LH가 임대 지어가지고 임차인 모집하면 수도 시행자가 내가 먼저 쓸게. 그럼 LH는 2분의 1을 줘야 돼요. 주세요. 거기에다 주민들을 옮겨놓고 사업하고 끝난 다음에 옮기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정비局아니나 밖에다가 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요. 건설해가지고 이 주택을 보고 오르는 이 주택을 보고 순환용 주택, 순환용 주택. 그러니까 이 주택은 임시가 아니고 영구적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이렇게 순환용 주택을 지어놓고 순환 주택. 지금 이 사각이 뭐예요? 정비교, 정비교, 정비교. 12회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순환용 주택이 정비교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가 문제가 딱 막히면 고민하지 말고 신랑 생각하지 말고 애들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막히면 답답하죠. 나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하는데 신랑 얼굴 어떻게 보고 애들 어떻게 이 고민하지 말고 딱 막힌 뭘 봐도 칠판을 딱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 연상이 돼야 돼. 연상이. 자, 제가 설명합니다. 이게 정비교인데 순환용 주택이라 자 이렇게 정비교 아이나 밖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이나 없으면 스스로 안팎의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순환용 주택을 활용한다. 첫 문제 12회 때 순환용 주택이 정비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연상하면 뭐라고 그렸냐?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연상을 해야 돼. 연상을 자꾸 그림은 기억에 남기란 얘기요. 정비局안팎에다 순환주택 건설하고 자 일단 주민들 이쪽으로 이주합니다. 이주 끝난 다음에 입주합니다. 그럼 다시 했습니까? 이주 펴 있겠죠. 두 번째 얘가 자 이주하고 입주하고 또 펴 있는 거요. 세 번째 가는 거요. 이주하고 입주하고 또 펴 있는 거요. 네 번째 가는 거요. 이주 입주 계속 다 한다고. 이렇게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한다. 그게 순환 정비 방식이에요. 대도시는 전부 다 이 방식이에요. 그럼 성남 재개발인데 성남 재개발하면 성남에는 순환주택이 어디냐면 성남 가면 덧천지구 있어요. 덧천지구. 개발이 좀 돼. 덧천지구. 그리고 성남 그러면 유명한 신도시 하나 있죠. 뭐 있어요? 분당 다음에 나온 거. 판교 다음에 나오는 거. 근데 대충 몰라 이래요. 예. 동탄은 성남이 아니야. 동탄은 옛날 송파 신도시 위례 신도시 위례 반 이상 성남 쪽이죠. 그쪽은 거기 가면 임대주택이 많아요. 고덕에 임대가 많고 위례 임대가 많으니까 두 개를 활용 순환주택 해가지고 성남 정비사업을 다룬 거예요. 그런 게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정비경 내외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한 주택에 정비사업 시행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정비계 실제 거주한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정비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주대지에 수립한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생각해야죠.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근데 이것은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순환정비하고 안 맞습니다. 임시 수용 시설 설치.
순환 정비 이것도 뭐고? 이주 대책이고 임시 수용 시설 설치 이것도 이주 대책이고 대도시는 주로 순환 정비가 많이 합니다. 순환 정비가 안 될 때는 2번 갑니다. 임시 수용시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입니다. 정비 사업은 기본이 철거입니다. 철거가 되는데 주택이 철거되면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입니다.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주거 환경 재개발만 규정이.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누군가 이렇게 건설해 놓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 건설된 주택, 이게 이제 임대주택, 이 주택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게 한 시설,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고 자, 여기 만약에 임대주택이 있다.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이 임대주택을 이주 대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이거 연수 가면 연수가 어딘지 아세요? 네, 인천 어디요 그거? 네,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그러면 청학동도 알겠네요? 네. 그러면 청학 아파트도 알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모릅니까? 청학 아파트 2동이 있는데 이 청학 아파트 2동은 인천시에서 지어놨어요. 평소에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하면 저 주민들이 대부분 이리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뻑적뻑적하다 끝나고 되돌아가면 또 비어있는 거예요. 이런 임대주택이 도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인천에 있다 그러면 인천은 이거를 활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있으면 이걸 활용하고 없으면 임시 수용시설 설치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돈 줘야지. 이주비.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한마디로 이주비 지원을 하고 이거를 하이한다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이야 한다. 하이한다 필수거든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이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비사업 할 때 재개발하는 데 세입자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요? 이주비 나오니까. 재건축하는데 세입자 버틸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주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버티면 이주비가 있어요. 버티면. 근데 자기가 이주비 있는 거 없는 거 알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주비는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되기 3달 전 그런 기준이 있다고. 언제부터 살았을 때 기준이 있는 게 기준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 내용 이리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임시 수용 설치하려면 저기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잠시 써야 되겠어요. 일시사용입니다. 잠시 쓰자. 잠시 쓰는데 자, 저 토지 건물이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 소유다. 아니면 기타 소유다 해가지고 국가 지자체 소유면 저거 무상 공짜로 쓰고 기타 소유면 유상입니다. 돈 주고 써야 되는데 이때 국가 지자체는 쓰자고 했을 때 시행자가 쓰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유가 아닌 경우는 거절할 수 3가지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거든요. 3가지 사유는 거절할 수 있고 이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제3자에게 매매계약 체결했다. 시행자가 좀 씁시다. 그러니까 국가가 저거 이미 팔았어요. 계약서 썼어요. 소유권 맞는 거 같지. 두 번째, 좀 쓰자 그랬더니 이미 제3자에게 쓰라고 사용 허가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기로 했는데 좀 씁시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용도를 쓴다는 게 확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3개 쓰고 3가지 사유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출제위원은 3가지가 아닌 다른 걸 써가지고 거절할 수 없다. 그렇게는 안 만든다고. 이거를 써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써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있는 거 써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읽어볼게요. 1번. 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재개발입니다. 포인트. 주거환경 재개발.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소유자 빠졌네.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당연히 정비개혁 내외 소지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를 거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성 등 임시 수행선 조치해야 한다. 딱 읽고 포인트. 주거환 개선 재개발은 하이한다. 네,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주거환경 재개발. 바뀌면 주거환경 재개발이 바뀌고 하이한다가 할 수 있다 바뀌니까 그 두 개만 딱 잡아놓고 두 번째,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행에서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함정 써봐야 일시 사용인지 일시 수용인지 그래서 일시 사용, 일시 사용. 3번 국가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부터 임시 수행소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상습할 때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못한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못한다죠. 그러면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출제인 다른 말을 만들기가 뭐하니까 대리인이 정하는 박스 3개 있잖아요. 그거 하나 써놓고 거절할 수 없다 물어본다고. 없다고 아니면 무조건은 있다고. 3자와 매매계약 체결을 쓰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 신청 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허가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박스 위에 이 경우 사용료 대부로 면제. 누구?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 그럼 나머지 면제가 아니다고. 그 다음 밑에 4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공사 끝났어요. 4번 안중요. 공사가 싹 끝났으면 이거 임시 수행소 이거 싹 철거해가지고 어찌해야 돼요? 원래 토지자 돌려줘야 돼요. 30일 철거 돌려주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손해 피해를 좀 봐야 한번 보지. 당연히 뭐 한다? 손실보상한다. 손실보상합니다. 얼마 줍니까? 손실보상은 우리나라에서 손실보상 얼마 줍니까? 협의. 무조건 협의. 언제나 똑같아요. 협의. 안 중요. 줄 끄지 말고. 손실보상은 항상 똑같다고. 협의. 안 되면 어쩐다? 재개신청. 재개를 불구하고 어쩐다? 이의신청하든가 소송하든가. 국회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임시상가 설치입니다. 임시상가. 혹시나 줄 거 없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의 이전은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기획 또는 정비기획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임시상가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임시상가가 나오게 된 취지가 앞전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앞에 대통령이 서울에서 뭘 한번 했어요? 청계천을 복구했어요. 청계천 복구하다 보니까 그 일대 주변이 정비사업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면 청계천에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은 공구상가도 있고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은 단골 손님이 청계천에서 옵니까? 부산에서 갑니까? 그 사람은 대상이 전국이에요, 전국. 부산서 오고 제주도 온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가라고? 문정동 가라고. 그러면 제주도 온 사람이 문정동이 어디 있는지 어디 못 간다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주변에다 임시상가 만든다. 웬만큼 홍보가 된 상태에서 문정동으로 옮겨간다. 지금은 대부분 문정동 많이 가죠, 그쪽으로. 청계천 정비해가지고 옮겨놓고. 그래서 나오는 게 임시상가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정비기획 또는 인근에다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그런 것도 있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의 소용사용 미리 말합니다. 안중요. 18회 때 지문 하나 나오고 10년 동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수용은 무슨 사업일 때 수용해요? 무슨 사업일 때? 공익사업. 공익사업 몇 개 배웠어요? 우리 3개 배웠어요. 도시개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요. 시설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하고 개발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하고 정비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합니다. 지금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수용권을 안 줘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왜 수용권을 안 주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매도 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재건축 가로주택은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뭐예요? 팔고 나가래요. 팔고 나가라. 안 나가면 소송에서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매도 청구가 있기 때문에 수용권 안 주는데 매도 청구는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시행자. 누구한테? 조합한테 매도 청구. 조합한테 매도 청구 주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반드시 누구만요? 조합만. 다른 사람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말 잘못했네.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누구만 한다? 조합만 한다.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재건축은 원칙이 누가 하는데? 조합이 하는데 천재지변 긴급 그럼 누가 들어온다? 시장군수가. 근데 시장군수는 매도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이제 봐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기관에 정비사업 시행해서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 무슨 사업? 공익사업 수용할 수가 있죠. 근데 재건축은 뭐를 주니까? 매도 청구권을 주니까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매도 청구는 누가 한다? 조합이. 근데 재건축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조합이 못하고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가. 그래서 가로안에 재건축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수용이 들어간다고. 그때는 시장군수가 하니까. 그 다음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하지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가로주택은 매도 청구가 있어요. 매도 청구 누구만 한다고? 조합만. 가로주택은 조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권을 안 줘요. 2번 1번 자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따르고? 공치법 따르고 2번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자 우리가 공치법에 의해서 수용하려면 건축하려면 뭐 받듯이? 건축허가 받듯이 수용하려면 뭐 받는다? 수용허가. 뭐라 쓴다?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인정하고 고시해야 되는데 자 공치법은 분명히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수용하는데 우리 도정법은 뭐라고 했는가 이 얘기죠. 뭐만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있는 걸로 본다. 굳이 떠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8회 시험에 그 2번 지문이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문제는 말도 안 되고 지문 하나. 그래서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 사업인정고시 있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수용자. 일단 우리가 수용하고 남의 땅 뺐으면 보상금 줘야죠. 보상금 줘야 돼요. 근데 얼마 줄까요? 협의 안 되면 재결 신청.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 몇 년인데? 1년인데 우리가 배우는 국토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은 사업시행기간 내. 그러니까 여기도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해야 되고 4번 대지건축물 현물 보상할 경우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기간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원래 공치법은 사전 보상, 현금 보상인데 도정법은 사후 현물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 정비 기반이 설치해서 토지 건물에 수용된 자는 정비기관에 소지하는 대지 건물에서 매각돼 있어야 되는 대지 건물에서 다른 사람의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다. 갑이 이렇게 집 지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사업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됐습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수용이 됩니다. 수용. 이렇게 수용되는 이런 자들에게 자 정비사업 끝나면 시행자가 자기 몫이 있거든요. 시행자가 토지 건물 일반에게 분양한다. 그때 값은 먼저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준다. 이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요. 그래서 우선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수용된 자 그렇게 말하세요. 우선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용된 자.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파는 거를 남보다 먼저 우선이니까 먼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에요. 옆에 참고해가지고 해놨죠. 앞에 한번 봤죠. 수용하려면 무슨 사업? 공익사업. 국토개발법, 도시계시설사업은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인데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시만 주고 가로주택은 수용권 없고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대의조정 사업할 때 수용이 돼요. 그러면 수용하려면 공치법 뭐 받아라? 사업인정고시. 국토개발법은 무엇을? 실시계획의 고시를. 개발법은 무엇을? 세부 목록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 도정법은 사업시행인가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만 1년이고 나머지는 싸그리 사업시행기간 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발법. 세부 목록 고시가 즉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다. 가장 중요한 건 개조. 4번 재건축 사업에서 특례. 1번 토지분할, 2번 매도 청구. 미리 말하지만 출제된 적 없습니다. 미리 설명이 출제된 적 없음. 가능성도 극히 희박. 자,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주택단지입니다. 동의받을 때요. 동. 얼마 동의받을래? 동 얼마 동의받고 과반수. 전체 얼마? 4분의 3, 4분의 3 동의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반대면 어쩌라고? 나가라고. 뭐라고? 매도 청구.
한동이 반대하면 어쩌라고? 니 나가라고. 어떻게 나가라고? 자르자. 이렇게 자르고 우리만 한다. 우리만 한다. 우리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잘리고 나가는 거예요. 별개다. 이게 재건축 토지 분할. 재건축 토지 분할. 나누겠다 이 얘기입니다. 단지를 쪼개겠다. 자,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인은 주택법 규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은 둘 이상의 건축 있는 주택 단지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필요하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한 토지 면적이 건축 면적에 미달되도록 분할할 수 있다. 봐요. 자,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합니다.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거기타 역시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 얼마라고요? 150. 150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자르려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자르려면 면적이 120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되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자를 수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건축법 무시하고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1번 토지 분할은 그런 얘기. 건축법 무시하고 자르라. 시험 몇 번 났다고요? 한 번도 안 났어요. 두 번째 매도 청구. 봐요. 자, 조합 만듭시다. 조합. 찬성하세요. 거부처럼 나가라고 뭐라고? 매도 청구.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의가 얼마요? 얼마입니까? 10분의 8, 3분의 2. 조합 설립에 동의하나 어쩌라고? 너도 나가라고. 재건축에서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너도 나가라고. 그게 여기 말하는 매도 청구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나가세요. 매도 청구. 재건축 토지만 건물만 소유한다? 나가세요. 매도 청구. 그 밑에 3번은 봐봐자 필요도 없고. 자,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그래도 얘는 간혹가다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건축을 받았다.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국민대 채권 안 배우는데 이 국민주택 채권은 누가 매입하냐 그러면 국민대 채권 매입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하면 국민대 채권 산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승용차 사면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뭐 사야 돼요? 등록했으면 채권을 사야 돼요. 집 지으면 뭐 받아요? 건축허가. 그럼 어찌해야 돼요? 허가 받으면 채권 사야 돼요. 내가 집 샀으면 어찌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채권 사야 돼.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하면 예외 없이 무조건 산다? 채권. 그게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제1종 국민채권.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면 채권을 팔아가지고 주택, 도시기금 만들어요. 채권 팔아서 뭐 만든다? 주택, 도시기금. 주택, 도시기금 만들어서 국민주택도 짓고 서민을 위해서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서민이에요. 서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데서 쓴다고. 국민주택 기금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도로 점유허가 받은 걸 본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도로 점유허가 받은 걸 본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뭐 받은 걸 본다?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럼 본다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채권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그러면 채권 팔아가지고 뭐 만든다고? 기금 만든다고. 그 기금만 어디에 쓴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쓴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럼 뭐 사야 돼요? 채권 사야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한다고? 기금 만들어요. 그 기금 가지고 뭐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뭐 사야 돼요? 채권 사야 돼요. 자, 팔아서 뭐 만들어요? 기금 만들어요. 한 바퀴 더 돌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지. 그 돈이 빙빙 도는데 1번은 그런 얘기예요. 정비 사업에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순서로 1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것은 국민대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다른 사업이 나오면 안 돼요. 6개 있으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대 채권 매입 안 한다. 이 얘기고. 넘겨보면 2번 이제 일반 주거지역 나오죠. 자, 정비 사업 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여기에다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정비계를 딱 지정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2종 일반 주거 됩니다.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 뭐가 있어요? 기, 수, 한, 관, 혼용. 수용 방식이면 3종 일반 주거 이 얘기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2종 일반 주거가 되는데 이번엔 무슨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3종 일반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박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6번에 1번. 자, 사업 시행되는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자, 여기서 사업합니다. 뭐 만듭시다. 조합은 조합. 조합 설립했는데,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갑. 얘 동의받아야 하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행불이 행불. 그러면 얘건 놓고 어떻게 사업한 얘기를 빼야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6번 1번입니다. 사업 시행되는 조합 설립 인가 현재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소지하기 현재의 곤란하면 둘 이상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 기다리고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감평사 투입해가지고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파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소유자 소지하기니 곤란하면 그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 일간시분에 2회 이상 강구하고 나오세요. 얼마 기다리고 30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감평사 2명 투입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싹 쓸고 사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소유인 토지 건물은 조합 소유 토지 건물을 본다. 혹시 여기 단독 사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네. 아파트 사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네. 전부 다 굴파고 삽니까? 아파트 사는 분 있나요? 있죠. 아파트에서는 주로 뭐 한다고요? 재건축하죠. 재건축. 그럼 아파트 안에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누구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요. 놀이터는 누구 거예요? 노인정은 누구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독 살게 되면 혹시 단독 사는 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네, 있죠. 그 경비실 있죠? 경비실도 없어요? 관리실 있죠? 관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재건축할 때만 나온다고.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은 주택이 뭐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경비실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거 누구 거냐 이런 얘기요. 주민의 공동소유다. 근데 재개발하는 공동소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주민의 공동소유인 토지 건물은 누구 거로 본다? 조합 소유 토지 건물로 본다. 간혹가다 질문 하나 툭 치고 나니까 무슨 말일까 고민하지 말아봐. 경비실, 관리실 이거를 물어본다? 조합 소유 토지 건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관리처분계. 거기까지가 4절인데 도정법에서 지금 했던 4절 이쪽 파트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5절 관리처분계. 여기는 다시 중요. 1번 분양신청. 분양신청 1번 양발 1번 분양청 통지 및 공고. 얘는 별로 안 중요. 혹시나 합니다. 혹시나 1번 사업시행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가로 안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에서 시공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계약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 및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 일관심을 공고한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봐요 이제. 정비사업하려고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분양신청이에요. 분양신청. 분양신청 받고 뭐 만들고? 관리실 만들고. 그러면 분양신청 받으려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분양신청하세요라고 통지하지. 통지. 근데 꼭 또 다 보냈는데 안 받았다 하는 데 나오니까 신문에 뭐 하고? 공고도 하고. 그럼 분양신청 통지하세요. 만약에 갑이 있다 하면 갑에게 보내야죠. 야, 네 분양신청해라.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은
자, 분양 신청해라.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가분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하세요? 자, 지금부터 통자 날로부터 50일 준다. 이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가분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애매하지, 이것은. 아니, 분양 신청하려면 이게 평당 얼마라는 가격을 좀 줘야 평당 5천만 원이다.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당 700만 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분양 신청 할 수가 있죠. 이런 분양 신청 할 수가 없죠. 주변의 시세가 평당 1억 2천입니다. 근데 우리는 5천에 신청을 합니다. 절대 분양 신청 안 하겠죠? 주변의 시세는 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700이랍니다. 해야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뭘죠? 이거를 줘야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말을 해야죠, 말을. 그러니까 이게 계략적인 부담금 내격, 계략적인 부담금. 평당 분양가가 얼마다 나는 게 나와줘야 이걸 보면서 분양 신청하지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분양 신청하냐고. 그러면 이 평당 분양가 이것은 누가 책정하겠습니까? 평당 분양가는 누가 책정합니까?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한다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은 만약에 2000세대다 그러면 규모가 커졌자고요? 크죠. 옛날에는 현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은 삼성 혼자서 있어요. 지금은 혼자서는 절대 못 들어요. 규모가 크면은. 이거를 시공하려고 자 입찰한다 그러면 A 업체, B 업체, C, D. A는 얘 보통 3개, 4개 건설회사 가면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얘들은 얘가 더하고 얘가 합작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서 얘들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평당 분양가 1200 잡아온다고. 우리는 얼마? 우리는 950 잡아온다고. 우리는 1400 잡아온다고. 우리는 1300 잡아온다고. 어느 게 좋아요? 주민들이 선택한다고. 들어오면은 얼마에 합시다? 1200 합시다. 1200. 주민들을 그러면 이 A그룹 여기를 갖다 선택한다고. 그럼 이게 얼마라고? 1200.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1200이 뭐라고? 계략적인 부담금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확정되는 거냐 관리 처분 가서 확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줘야만 그래야만 어쩐다고 분양청할 수가 있다.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된다? 시공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공자는 어디서 선정했어요? 정비계 만들고 사업계획 이 중간사에 뭐가 있고 시행자, 추진예, 조합 그다음 뭐라고 시공자. 얘가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둘이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둘이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가 되지.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뭐가 나왔다고? 시공자. 부담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미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공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부담금이 평당 700 나왔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 며칠래? 60일 알려주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한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한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언제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시공자 선정한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떨어질 때 시공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양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양가 언제 나와요? 시공자 나와요. 그래서 가로 안에 시공자하고 계약 체결하고 60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일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가로 안에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 체결에 60일. 왜? 시공자가 나와야 뭐가 나온다? 분양가가 나온다. 분양가가.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따라간다고. 중요하고 안 중요. 뭐가 중요하고? 60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평당 분양가 얼마인지 알려야지. 언제까지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뭡니까? 한 명 알려주고. 근데 나중에 꼭 쫓아온다고 못 받았다고. 이거 다 등기로 보내요, 등기로. 그래서 또 어쩐다고? 신문에다 공고합니다. 1번 포인트는 60일. 2번 포인트,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이나 돼.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정했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전에 들었죠? 입주한지 신청 기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내에 돼 환지계 수립에 지정했으면 20일 연장. 똑같아.
자, 분양 신청 기간도 통제 날부터 30일 이상 62년에 돼 관리처분에서 주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똑같고 3번 이제 상식적인 거 이제 대지 건물을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면 됩니다. 4번 우편 방법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나는 못 가요. 바빠도 못 가요. 우편보다 우편할 때 분양 전에 발송 이게 발송 그러니까 도달 함정 쓰기 딱 좋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시험에 함정 쓰긴 좋은데 안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고 우편 방법으로 그럼 발송 그 기간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2번 분양증 하지 아니한 조치 이제 2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2번에서 나온다 생각이죠. 답은 1번보다도 2번. 분양 신청 안 했습니다. 어쩔 겁니까? 돈 주고 가라 그래야지. 분양 신청했다가 중간에 처리합니다. 너도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세 번째, 분양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작은 토지 건물이면 분양권을 안 줘요. 분양 대상에서 빼버려요. 그러는데 어쩌죠? 돈 주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했다가 철회했다. 관리처분계에서 분양대에서 제외된 자 현금 청산한다. 언제부터 며칠? 이게 문제. 그게 언제 확정이 돼요? 관리처분계에 인가가 나면은 분양권이 있다 없다가 딱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건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분양증 안 했다가 철회했다. 했지만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됐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반드시 암기. 다음 날부터 90일. 2번. 자, 얼마 줄 겁니까?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하세요. 분양증 안 한 자, 그자하고 분양권이 없는 자하고 누구하고 시행자가 알아서 하세요. 둘이 협의. 근데 얼마 주고 협의할 겁니까? 이게 문제지. 공정가치가 나와야지. 그래서 시장건설가 추천하는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평균가치를 놓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안 중요합니다. 위가 중요하지. 3번 분양신청 자녀분 얘도 안 중요. 분양신청 받고 자녀분 있다. 이번에 몇 세대 줄까요? 500세대. 분양장 받았어요. 몇 명? 400명. 남는 100개를 줄 거요? 일반 분양이요. 자, 사업시행자는 분양증 받고 자녀분 있으면 100개가 남았다. 정관 또는 시행계획 정하는 목적에서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원 외의자 즉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2번 관리처분계 작성인가입니다. 1번 또 1번이 중요 아주 중요. 자, 시행자는 관리처분 만들어서 누구 인가 받습니까? 시장군수. 진하게 쓰는 것은 시도가 나니까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인가. D도 중요.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요? 중지하려면 중지인가요? 폐지하려면 폐지인가요?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똑같습니다. 단 경미한 변경이면 신고한다. 경미한 변경이 신고인데 한 장 딱 넘겨보면 130페이지에 자 신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 일부러 써놨어요. 이게 원체 잘 나니까 암기하라가 아니고 차라리 알고 가면 더 쉽지 않냐 이런 얘기요. 경미한 변경이 시험에 잘 나온 게 어딨냐 그러면 잘 나오는 게 어딨냐면 저기 국토개발법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 자 국토개발법 개발행 가게 되면 개발행이 허가받은 사람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받는다. 단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 5% 이내 축소 어쩐다? 변경 허가 안 받는다. 그쪽이 잘 나오고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 도시개발 조합 설립해서 누구 인가 받는다? 지정권자 인가.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 그게 잘 나오고 또 이쪽이 잘 나온다고. 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알고 가면 더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에 쓰는 거를 몇 번 읽어가지고 눈에 익히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암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거 안 읽어도 문제는 풀려요. 어쩌고 변경이라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근데 눈에 익으면 더 빨리 푼다 이런 얘기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자 관리처분계 작성에서 누구인가 받습니까? 그러면 시장소인가입니다. 변경합니다. 변경인가. 중지합니다. 중지인가. 폐지합니다. 폐지인가. 근데 어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그러면서 밑에 박스가 아닌 밑에 1, 2, 3, 4, 5, 6, 7, 8 잔뜩 있는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안 봐도 괜찮아요.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다 없다니까. 관리처분계 내용에 이런 게 있다 없다니까.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다. 그리고 4번이 진하게 나온 것은 4번 암기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4번
4번입니다. 뭘 암기해야 되면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그러면 딱 잡고 나머지 내용 안 봐도 괜찮고 넘기면 그 경미한 변경은 좀 서로 좀 읽어주시고 밑에 2번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기준을 한다. 1번 안 중요, 2번부터 중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적정 규모들 너무 작으면 늘리고 크면 줄여가지고 적정 규모 되도록 당연하고. 자, 3번 신경 써요.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은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있다 없다 잘 나오니까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 청구할 수 있다.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구할 수 있다고. 4번도 잘 나와.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자, 너무 좁은 토지를 뜬다, 늘린다, 증가. 또 너무 좁으면 토지에 가면서 보상하든가, 또는 건축물 일부와 건물 대지 공유좀 줄 수 있다. 토지 면적이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빼버리고 돈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아파트 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야. 할 수 있냐 없냐 물으니까 자꾸 늘려줄 수 있다, 뺄 수도 있다, 아파트 줄 수 있다, 잡으면 되고. 5번 암기하시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6번 주택공급 원칙은 하나입니다. 원칙은 하나.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주택을 10개 100개 가지고도 하나 준다고.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5명이서 하나의 주택, 10명이서 하나의 토지, 그래봤자 하나 준다고. 그러니까 대원칙은 하나예요.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 하나 가져도 하나. 그 다음에 예외. 다음의 경우는 다음 방법 따른다. 1번부터 5번까지인데 1번만 안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 1번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절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시도절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걔는 계산 문제 낼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죠, 걔는. 2번부터는 이제 몇 개 물어봅니다, 이제. 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박 재건축. 과밀박 재건축. 그러니까 우리 원주는 과밀박이요. 과밀은 어디에?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원주에서 재건축한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진 만큼. 세 번째,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네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취득한 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그 다음에 3번이 두 개죠, 두 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가격이 안 되면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 우리나라는 작은 집 소형이 60이야. 60이야가 소형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60이야인데, 이 60이야 소형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 알선 안 돼. 3년간 전매도 안 되고 전매 알선이 안 돼. 그 다음에 4번.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인데 다가구를 소유하면 다가구가 나오면 그냥 나눈 수만큼. 가로주택 정비 사업한다. 몇 개까지 줄 수 있다고요? 3개까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이렇게 9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 몇 개 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했다 해가지고 얘가 가장 작네. 얼마짜리냐? 2억짜리다. 이거 얼마짜리냐? 9억짜리다. 나눠보자. 2억으로. 몇 개 나온다? 4.5.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몇 개 준다? 4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각을 소유한 자는 그냥 달려가면 그냥 나눈 수예요. 나눈 수만큼 준다.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 다음 5번. 과밀 억제권역. 투기 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강남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인데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이면 투기 과열지금 아니면 몇 개까지? 3개까지 줄 수 있다. 정리하면 대원칙은 하나에 하나.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에서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 공동 소유할 때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방법 따르고. 두 번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기숙사 용도. 셋, 국가지하 주택공사 등. 넷,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주택을 갖다가 취득한 자. 세 번째, 2개 준다.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정전토지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안 되면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 2개.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거, 60이야. 60이면 이전고지 다음날 3년간 전매할선 안 돼.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 대 다가구는 나는 수만큼.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 4번 대지건축물 가격평가인데, 자, 가격평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죠. 정전토지 건물은 얼마입니까? 내가 분양받은 대지 건물은 얼마입니까? 세입자 손실보상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딱 세 개. 정전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세입자 손실보상액. 그 가격은 전부 다 어떻게, 가압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이요. 가압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인데, 자, 1번에 박스가요. 가압평업자를 누가 선정계약하냐, 이게 문제예요. 가압평사 누가 들어오냐. 자, 1번에 기업, 재개발 도시환경 누가? 시장운수 선정계약 2인 이상. 니은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운수 선정계약 1인 이상하고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그러니까 가압평업자 선정하는 게 바뀌었다고. 니은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시장운수 선정계약 2인 이상인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하고 가로주택은 시장운수 선정계약 2인 이상.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항상 둘이 한 팀. 재개발 도시환경, 시장 선정계약 1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 선정계약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그렇게 하면 몇 명 이상이요?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이라고 n분의 1. 박스 밑에 다만도 곧잘 나옵니다. 관리처분계 변경 중지 폐지. 관리처분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 가격 또 정전토지 건물 가격은 적어봅시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 변경할 때 중지할 때 폐지할 때 정전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2번은 안중요 넘어가고 132 양가 5번도 안중요 6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효과 얘는 또 중요 1번은 상식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 관리처분계 뭐라고? 분양계 처분 관리한다. 뭐 하라고? 분양 처분한다. 그냥 분양 계획대로 분양 처분한다. 당연한 얘기고 2번 이제 건물 철거인데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작년에 2번이 났는데 그래도 1번 중요한 게 1번 잡아야죠. 언제 건물 철거합니까?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합니다. 그것은 입주 자격이 확정돼야 그 다음에 철거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하는데 2번 예외 있습니다. 예외 박스 봐요. 자, 관리처분계 인가 안 받아도 첫 번째 건물이 붕괴됩니다. 붕괴. 안전사 고려가 있어요. 그럼 철거해야지. 또 두 번째는 이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미리 주면 돈 받고 미리미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폐건가가 밀집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다 들어와요. 우범한테 우려가 있다. 그럼 미리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 안전사 우려가 있다든가 폐건가 밀집으로 우범한테 우려가 있으면 이것은 관리처분계 인가 기다리지 말고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으로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합니다. 미리 철거했다 하더라도 소유자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 밑에 3번인데 3번은 무슨 얘기냐면 1번 봐봐요. 일출전 일모로 2번 호우 대설 3번 재난 기타 등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이거 안전사고 우려 때 깜깜한 밤에 철거하면 위험하잖아요. 태풍 불 때 위험하잖아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시장우수가 철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옆에 3번 사용수익 정지 이해해야 돼. 이해.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건물 철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철거할 수 없어요. 그만 쓰고 나가세요. 언제?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습니까? 그러면 이전고시 다음날. 이전고시 다음날 새 집 받으니까 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정전토지 등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왜? 철거하고 공사액 좀 비켜주라. 나가주라는 얘기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실로부터 이종 고실까지 정전, 토지 등 사용 수익할 수 없음. 단 예외 2명 있어요. 단 시행자 동의받았다. 나 2달만 더 쓸게. 오케이. 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나가라고 그러면 돈 주고 보내야지. 이렇게 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자는 계속 쓸 수 있다고. 그 단서가 잘 나오고. 4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는 곧잘 나오지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 첫 번째.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이다. 갑이 소유자. 자, 여기에 우리 임차인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났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와가지고 시행자는 당연히 와서 이제 건물 철거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갑한테 가서 뭐 하자고? 계약 해지하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당연히 어른 갑한테 뭐 달라고? 보증금 달라고 요구한다 한다? 한다. 돈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주면 되고 없으면 누구한테 간다? 시행자.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급을 한다. 소유자한테 구상권이 발생된다. 소유자가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이걸 줘야 돼요. 이걸 줘야 되는데 미리 어쩐다? 압류한다. 이때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상식적인 얘기야. 자,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하고.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 금전발행 청구는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소유자가 없을 것 대신해서 누군가는 돈 빼줘야지. 3번 금전발행권 청구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네가 달라.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너 대신 줬으니까 네가 달라 해야 돼요. 4번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으면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압류는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미친다. 5번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일부 규정이 뭐냐? 최단기간 규정 적용 안 한다. 그거 적용하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잘 봐요.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하면은 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났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났습니다. 2005년 5월 1일 날. 자, 토지건물 소유자가 갑이다. 주택이다. 주택.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둘이 계약 맺었어요. 계약을 언제 썼느냐? 2004년 5월 1일에 계약 썼어요. 그런 상태에서 딱 1년 차 1년 뒤에 뭐가 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함 몇 년 번다? 2년 보니까 이 계약기간 자동적으로 2006년 5월 1일. 근데 2005년 5월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누가 와가지고 시행자 와서 비켜 철거한다니까. 뭐하게? 건물 철거하고 공사하게. 근데 우리 무슨 얘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은 정합과 2년 미만 되면 2년을 본다라고. 그것도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나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2년을 본다. 나는 이때까지 거주한다. 라고 권리주장하면 철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최단기간은 무슨 법이 있다? 민법. 임대차 최단기간이면 그게 상가면 상임법에, 주택이면 주임법에 최단기간 적용. 첫 문제는 한다 안 한다니까?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법은 이제 준공인가입니다. 준공인가. 자, 정비사업 시행인가 누가 있습니까? 시장원수.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당연히 시장원수. 시장원수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럼 결론. 시장원수 빼고 나머지 시행되는 공사 끝났으면 시장원수한테 준공인가 받습니다. 이 얘기요. 자, 1번입니다. 시장원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란 공사를 끝냈으면 시장원수에게 준공인가 받습니다. 당연한 거요. 다만 두 번 쓰면 중요하다는 얘기고 다만 주택공사 등인 시행자가 다른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할 때는 준공인가 받은 걸로 보고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인 시행자는 그 내용을 시정에 통보한다. 간혹가다 나오니까 알아놓으세요. 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에서 자체 준공검사 처리한다고. 그러면 준공을 받은 거 봐요. 그러면 지가 자체 처리하면 시장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소한테 시장소 나는 자체 준공인가 처리했어라고 알려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소는 지체 없이 검사하고
이 경우 이제 시정 준공검사 대 시정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 필요하면 관행장 정투 연구결했다.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어요. 이거 공사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 좀 대신 해주지 할 수도 있고. 3번 사업시행자는 위일 단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정에 통보했으며 또는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에게 알린다. 자, 주택공사가 자체 준공인가 처리했죠. 그런 상태에서 시정수한테 나 준공 끝냈어요 라고 통보했죠. 그 사실을 이제 분양 대상자인 자들에게 준공검사 났습니다 알려주라는 얘기요. 또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는 시장우수가 준공검사 해줬죠.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분양 대상자들에게 준공인가 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이런 얘기요. 이제 준공이 끝났습니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고. 4번 시장우수는 준공검사 실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완료돼 인정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 끝났다는 사실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고시. 2번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저기 123층 생각하면 되죠. 제이노텔도 준공검사 안 나왔어요. 전 날림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더 남아야 되는데 항상 먼저 쓰는 제도 그게 임시사용승인. 모든 법에는 다 있다. 모든 법에. 도정법도. 시장순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입주 예정자가 좀 먼저 쓰라고 시행자에게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수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한테 허가 안 받고 그냥 쓰라고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3번은 이렇게 해서 준공인가를 받으면 아까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거 많다죠. 공사가 쫙 끝나가지고 준공검사 떨어지면 아까 의제되는 사항들에 대한 각종 검사는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각종 인허가 받은 걸 보고 공사 끝나서 준공검사 받으면 그쪽에 각종 검사 받은 걸 보고 똑같은 얘기. 소유권 이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확정 측량하고 이제 공사 완료 고시를 누가요? 시장공사가. 공사 끝났다. 고시 딱 하면은 시행자는 뭐 하고 측량하고 측량 끝났으면 토지 분할하고 그리고 관리처분계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2번 다만 무슨 얘기냐? 1번은 모두 끝났을 때 준공검사 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끝나면 하나의 대지 한 동 이상 건물 부분적으로 되면 한 동 따로 준공검사 받고 따로 이전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요.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하면 그 내용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정서에 보고한다. 2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2번 잡아야 돼. 2번. 타겟은 2번. 분양받은 대지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인데 꼭 고시일에 이렇게 나온다고. 고시일이 아니고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에 1번 간혹가다 나오지만 이것은 답은 안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자,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소유권 이전했으면 정전 토지 건물이었던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물을 그대로 옮겨가야 돼요. 정전 토지 건물이었던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물을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 두 번째, 이것도 나 답 안 돼요.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행해진 뭐를 본다? 환지로 보고. 자, 내가 분양받았어요. 내가 정전에 토지 건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번에 뭐 받았다? 분양받았다. 내가 분양받은 것은 개발법을 말하면 새로 받은 땅 환지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 받은 땅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 그게 아까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 아까 그랬죠. 500세대 짓는다. 400개가 신청 들어왔다. 나머지 100개는 전다. 보류지 정하든가 일반 분양. 이게 자녀분이요. 그래서 보류지와 일반인 분양한 대지 건축물의 자녀분은 도시개발법을 말하면 채비지 보류지로 본다 이 얘기고. 절대 함정 안 써요. 지문 5개 채우려 나올 뿐이지. 3번에 1번입니다. 3번에 1번은 그 지체 없이만 좀 주의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 고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다음날 소유권 취득에 등기가 안 돼서 등기가. 왜? 시행자가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시행자는 언제까지 등기 신청해서 해줄 거냐? 이전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립니다. 100일 동안 100일은 누 거고 100일 누 거, 103은 누 거.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리는 거예요. 왜 지체 없이 줄 거냐?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하고 14일 내에 등기소에 알리고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알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헷갈려. 조금만 많이 헷갈리는데 두 개 법이 비슷비슷하니까. 두 번째,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모든 등기가 금지되는 거예요. 개발법에서 생각해봐요. 개발법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까지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전 고시일부터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근데 개발법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 다시 들어봐요.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까지 다른 등기 할 수가 없다. 단 등기 신청이니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이 발생했으면 확정일전 서류 증명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 있는데 여기는 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등기는 일체 금지다. 단서가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청산금은 자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내가 분양받은 대지 건물 취득 시기가 사업이 아니죠. 관리처분계 정전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입주자격이 확정되고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이전 고시하면 이전 고시 다음날 나는 취득해요. 다음날 취득하는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에서 이미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자, 앞서 이런 얘기했죠. 공사하기 전에 갑이 101동 101호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103동 103호를 갖다 취득한다. 그럼 얘가 2억짜리고 3억짜리다. 이게 어디서 이미 결론이 나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론은 나지만 나는 뭘 취득한다? 이거를 취득하는데 이게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 고시 다음 날이니까 고시 다음 날. 어쨌거나 고시 일까지는 나한테 소유권 넘은 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얼마 나지만 1억 나지만 고시 다음 날 내가 1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산금 고시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한다. 이게 원칙인데 이미 1억이라는 건 여기서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났으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일로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중간에 몇 번 나눠서 분할 징수 분할하면 안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후 다음 날 확정됐으니까 다음 날부터 그 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요. 원칙인데 2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이거 어쩐다 이 금액이 1억이라는 걸 몇 번 주고받았다 정했다든가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답니다. 있다. 몇 번 나눠서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징수인데 2번에 1번은 뭐냐? 청산금 낼 자가 안 내면 쳐들어간다요. 강제 징수. 근데 이 시행자가 시장우수면 직접 뺏을 수 있겠지만 시장우수가 아닌 자들은 행정청은 여기 행정청은 시장우수밖에 없어요. 시장우수가 아니면 직접 못하니까 누구한테 시장우수한테 징수 있다.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 몇 프로? 4%. 어디나 똑같고 2번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어디 있나 모르겠다. 또는 너무 작다 안 받는다. 그냥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 이 얘기고. 3번 소멸시 몇 년이고 5년이고 언제부터 5년이고 다음 날부터 5년이고 5년보다도 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그랬다 신경 쓰고 물상대위는 물상대위 이것도 최근에 2번 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갑이 여기에다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에다가 자, 을한테 저당 설정하고 저당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어쩐답니까? 화재가 발생해요. 그러면 건물이 화재 발생하면 을은 여기에다 저당 담보 적었는데 건물이 화재 발생되면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화재 보험료 나니까 이 저당가 어디로 간다? 일이 간다. 이게 뭡니까? 물상대인데 우리 토종법에서는 불이 왜 나옵니까? 토종법에서는 자, 갑이 토지금을 가지고 있다. 을한테 담보 적용했다. 저당 설정했다. 얼마 받았냐? 5 빌렸었다. 이런 상태에서 시행자가 와가지고 너 분양 신청할래? 해야지. 내가 분양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기는 네 권리가 1이 오고 을 저당권이 온다? 1이 온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얘한테 뭘 줘야 돼요? 얘한테 청산금 주지. 얘가 청산금 주고 유익 가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것 대신에 뭐가 낫다고? 이것 대신에 이거 뭡니까? 대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이 얘기.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에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사금에 대해서 청사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저당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지문 5개 채우려 나오지 이거 나와가지고 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2번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